어떤 표현이 있었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문제 들어가면 전부 항등식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 등식이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거 무슨 문제다? 절대 부등식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방정식과 조건 부등식이 구조가 같고 항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같은 구조의 문제 유형입니다 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얘 봤더니 모든 x값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얘가 몇 차? 2차 절대 부등식이네. 그래서 얘는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되는 겁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의 해법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 2차 절대 부등식은요 어떻게 푼다? 항상 뭐부터 그려놓고 푼다?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예요. 항상 아이고 그림을 그린 뒤 이렇게 가르쳤지. 그림을 그린 뒤 뭐? 알파벳 2개 AD 그렇죠? 그림을 그린 뒤 AD 라는 개념으로 좀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2차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시작! 그림을 그린 뒤 AD 한 번 더 그림을 그린 뒤 AD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요? 선생님 어떻게 그릴 건데요? 그림을 그리려면 y는 이라는 함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y는 이라고 붙여서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요. 이쪽에도 y는을 그려서 파란색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근데 묻자 y는요? 얘는 뭔데? x축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에 x축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뭐래? 파란 그래프보다 여기 위에 있는 이 빨간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거나 같아야 된대. 어떤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위쪽에 있거나 이 파란색과 같은 그림이라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슬슬 기억나시죠? 개념이? 예. 그러면 이때 우리는 A와 D의 부호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빨간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크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봤더니 파란색과 교점이 없어. 그럼 이거 허근이란 얘기지. 혹은 한 점에서 만나. 중근이란 얘기지. 허근이나 중근이 나오네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림을 그린 뒤 A, D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0 이상인 경우, 0 이하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모두 다 가르쳤었어요. 자, 요거 안 배운 학생들 있지? 요거 안 배운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에 뭐 들어가요? 여러 가지 부등식 들어가요. 그 부등식의 뒤쪽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개념 정리해놓고 문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임의 실수 xy에 대해서 부등식 2차 절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옆으로 화살표 빼서 뭐라고 적어놓으면 참 좋겠다. 그림을 그린 뒤 AD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y를요 상수 취급해버릴 거예요. 내가 아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y를 상수 취급해버릴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의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b는 0 이상이다라는 이런 새로운 그림으로 바뀌어 버리네요. 자, 그림을 그린 뒤 AD예요. 이 녀석 X축 딱 그렸고요. X축보다 이 그림은 2차 포물선의 그림은 위쪽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위쪽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그림 이렇게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때 A 자리에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1이 나오고 있어요. 1은 0보다 큰 거 맞으니까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얘 자체는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요. 예, 항상 성립할 조건 구하세요. A, B의 조건 구할 때 얘는 A, B가 아무 수나 가져도 상관없는 상태인 거야.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항상 이 부등식 만족해요. 그러므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우리는 판별식 D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판별식 썼더니 2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얘가 0 이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식 정리했더니 4y의 제곱 플러스 4a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4b는 0 이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4y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렇게 지우고요. 남아있는 찌끄레기 녀석 정리했더니 4a 마이너스 16의 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하야 라는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아우, 예, 이 녀석 봤더니 또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을 정리해줘야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 그 아래 개념 적었지? 그 밑에 이번에는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 하나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의 제목은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에요. 예. 물론 이름은 내 맘대로 지은 거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으로 못 알아들어요. 자,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 문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볼게요. 모든 x값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상이다 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세요. 이게 바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문제의 특징이에요. 됐나? 자, 위에 있는 2차 절대 부등식과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의 차이점 찾으셨습니까?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2차 절대 부등식이고, 그 조건이 없으면, 재수 없으면 여기서 A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A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2차가 안 돼버리거든. 꼬라지는 2차지만 2차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바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2차 절대 부등식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 아닌 경우와 두 번째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볼 거예요. 자, A가 0이 아니면 얘는 그냥 5가 돼버려. 2차 절대 부등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 후 AD니까 그림 그리면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런 그림 그려주면 되겠다. 그러므로 A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판별식 D는 0 이하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손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A가 0이 되면요, 식은요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어야 돼 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면 x축이 나오지, 맞니? 자, 그리고 이제 보자.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와? 직선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직선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x축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어떤 그림이야? 그냥 이렇게 평행하거나 x축 위에 이렇게 있는 이런 직선의 상태만 되겠지. 즉, 이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다? 0이다예요. 즉, b가 기울기 자리죠? 예, 그러므로 이때는 b는 몇이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식, 바로 이 뒷부분의 꼬다리지? 꼬다리를 그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c는 0 이상이다. 즉 A가 0이 아닐 땐 A가 0보다 크고 D가 0 이하면 되지만
A가 0일 땐 B도 0이어야 하고 C는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야. 됐나? 네.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요 항상 모든 y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이 식이 항상 모든 y값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봤더니 그림을 그렸다라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는 무슨 축 나오겠어? 그림 그리면 x축 나오겠죠. x축 나왔어.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녀석이에요. 얘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마치 y를 뭐처럼 생각해? x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문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돼? y에 관한 1차식, x에 관한 1차식이건 y에 관한 1차식이건 얘보다 직선이에요. 근데 그 직선이 x축보다 작거나 같아. 어머, 그러면 그 직선이 x축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런 상태가 되겠구나. 요런 상태가 되려면 기울기 자리에 있는 4a-16은 몇이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되겠지? 남은 식 a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하이다 라는 식을 그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었더니 a값 몇 나옵니까? 4가 나와요. 자, a 자리에 4 대입했더니 16-4b는 0 이하이므로 자, 4b는 16 이상이므로 b는 몇 이상이다? 4 이하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답 정리합니다. a는 4여야만 하고요. b는요 4 이상이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묘하게 2차 부등식,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해되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부디 오늘 2차 절대 부등식 생각 안 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서 개념집 찾아보십시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개념집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뭔데? 기억하지 못한 거 생각날 때마다 찾아서 계속 그 부족한 부실한 기억을 채워 넣어서 너희 걸로 만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산술 기하 조합 평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생님 안 한 거 없지? 문제. 그 산술 기하 평균 문제 아니야? 얘 산술 기하 평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대소관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평균이라는 애들이 있지. 맞아? 우리 보통 평균하면 5과목의 점수 이래가지고 뭐 국어는 A점 받고 영어는 B점 받고 수학은 C점, 과학은 D점, 그리고 사회는 2점 맞았어. 평균 구해봐. 그러면 얘 5로 나누지.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것은 혹시 너희들 중에 통계학과 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계학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이 세상에 평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방금 배운 산술 평균 외에도 무지하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평균은 그냥 일종의 데이터의 대표값에 불과한 거고 그 대표값을 산출해내는 다양한 공식이 존재해. 자, 그런데 그 다양한 평균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 평균에 대한 꼬라지를 좀 볼 거예요. 자, 대상이 2개일 때의 평균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루트 ab,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a 플러스 b분의 2ab, 얘를 조합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요, 요렇게 얘가 제일 중요해.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요거 적어 놓으세요. 자,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항상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해요. 양수 조건 하에서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쉽니? 좀 이제 끌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녀석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얘 증명해야 돼. 증명해야 돼. 자, 그래서 그래. 얘에서 얘를
빼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좋았어.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 해봐야겠다. 자, 분수식끼리의 뺄셈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통분. 그래서 통분했더니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분자식 있지? 나 요 분자식 보니까 보여요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우리 강지군, 예, 분자식 보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써있느라 못 들었어요. 보입니까? 선생님 뭘 원하는지? 뭐가 느껴집니까? 완전? 그렇죠. 완전 제곱식.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잖아.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루트 xy 보여요? 라고 연습했던 기억나죠?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x 루트 y로 바뀌어서 이 녀석은 뭐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눈여겨 봐두십시오. 자주 나오는 꼴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식은 요거다라는 결과만 2번 읽고 갈게요. 시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루트 xy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 한 번 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루트 xy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전체 제곱.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얘야. a, b 모두 양수라는 거. 만약에 a, b가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가 돼서 이런 논리 펼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자. 2는 양수지. 2는 양수지. 얘는 무슨 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분자의 식은 0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0 이상인 수를 2로 나누면 얘는 어떤 수가 되겠어? 0 이상인 수가 되겠지. 0 이상인 수를 양수 2로 나누면 그 결과 역시 0 이상인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과로부터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이상이야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 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고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구나. 자, 그런데 산술 기하 평균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야. 최대, 최소는 항상 어디에서 성립하냐면요. 등호일 때 성립해요. 그래서 얘기해보자.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어떤 조건 하에서 등호는 성립할까요?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언제 0이 될까? A랑 B랑 같을 때. 맞습니까?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개념은요,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의 대소관계를 증명해 보쇼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다시 몸짓 한다. 좋았어. 루트 ab에서 빼기 a 플러스 b분의 2ab 할 거야 라고 적었어요. 자,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계산한다? 통분. 뭐로 통분합니까? a 플러스 b로 통분하죠. 그러면 루트 ab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b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분모는 뭐 더 이상 정리할 거고. 분자식에 뭐가 보입니까? 공통인수. 보여요? 나 공통인수 보인다 하는 사람만 들어가. 예.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2라는 수가 있으면 우리 2라는 수를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기 AB가 있지. AB는 루트 AB, 루트 AB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공통인수 루트 AB 이렇게 바깥으로 빼버리고 계산했더니 A 플러스 B에다가 루트 AB 빼버리면 뒤에 있는 식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2 루트 AB. 나 이 식에서 뭐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보이지? 이거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A 플러스 B분의 루트 A B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부호 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양수예요. A, B 모두 양수라는 양수 조건 기반이랬잖아. 양수 조건을 해서. 자, 얘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양수예요. 자, 얘는 어떤 수가 될까요? 양수. 0 이상의 수지. 왜? 몰라요. 실수 빼기 실수야. 그냥 실수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 A가 더 작고 B가 더 크면 얘는 음수의 제곱, 양수. A하고 B하고 같게 되면 0, 0의 제곱, 0. 요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수도 음수도 아닌 0 이상이야 라는 정보만 알 수 있어. 자, 0 이상의 수의 양수 백날 곱해봤자 얘는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으로부터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루트 AB는 항상 A 플러스 B분의 2AB 이상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등호 도대체 언제 성립할까? 요 등호 도대체 언제 성립할까? 언제 성립해요? 예, A는 B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됐죠? 예. 준이야, 우리 준이가 평소에 안 줬는데 너 오늘 너무 피곤하구나. 졸지 마. 평소에 진이가 줬는 모습 선생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눈을 감고 있네. 예. 힘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참고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표현 속에는 A는 B가 아닐 때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그 밑에다 받아쓰기 할게요. 자,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양수 조건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양수 조건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었어요? 알았어. 처음부터 읽어줄게.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양수 조건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 이꼴 B, 또 이꼴 한글로 쓰면 선생님 너무 슬퍼요.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네.
선생님이 오래오래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 선생님이 실제로 이런 친구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A 이걸 B 이런 친구 있었어 옛날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감회하고 한 달 뒤에 그 개인 독가였어요. 되게 비싼 독가였는데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르치고 어머님한테 못 가르치겠다고 얘기하고 때려쳤던 가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 됐나?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 시작! 산술기하 조합 평균은 양수 조건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분모가 성립할 때, 즉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우리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선 산술기하 조합 평균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산술기하 조합 평균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1번 혹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봐야 2번까지만 나와요. 3번부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런데 왜 선생님이 3번을 달아줬겠어? 2번까지 있으면 학생들이 식의 규칙성을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3개 정도 적어주면 아 저런 거구나 라고 파악하기 때문이야. 자, 구조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산술 평균만 볼까? 2분의 A 플러스 B,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느낌 오시죠? 대상이 5개야. 산술 평균 만들면 뭐가 될까? 5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라고 하시면 돼요. 자, 기하 평균 보도록 할 텐데 기하 평균 하기 전에 이거 뭐라고 했니? 읽어봐. 3부터 ABC. 다른 의견. ABC의 예, 맞아요. 아, 그렇구나. 나 이거 가르친 적 없나? 있지. 한번 말해줘. 네. 자,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이 야, 애들아, 얘하고 얘는 완전 달라. 구분해야 돼. 딴 데 가가지고 혹시 삼루트야 이렇게 읽지 말아주기 바래. 선생님한테 왜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나나? 예, 다시 읽는 법 연습하자. 얘는 3루트 2예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제곱근 2라고 읽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는 뭐라고? 세제곱근 2야. 얘 완전히 달라요. 얘는 3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란 얘기고요.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란 얘기야. 같아 달라?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얘 뭐라고 읽는다? 시작! 세제곱근 ABC. 얘 뭐라고 읽습니까? 네제곱근 ABCD 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대상이 5개일 때 뭐가 되겠어? 5제곱근 A, B, C, D, E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요게 기하 평균의 구조예요. 어때?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제일 지저분하고 복잡해 보이는 조합 평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평균은요 대상이 2개야. 그러면 대상이 2개일 때 분모에 A 플러스 B가 와요. 대상이 A, B, C 3개야. 그러면 이때는 분모에 3개가 오는데 그 구조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런 구조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아, 이 녀석 이렇게 설명할까? 분자로부터 갈게요. 자, 대상이 2개일 때는 분자가 2AB, 분자가 대상이 3개일 때는 3ABC, 대상이 4개일 때는 분자가 4ABCD, 대상이 5개일 땐 분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5ABCDE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를 보면서 분모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를 봤더니 얘는 A 더하기 B야. 여기는 2개 곱했지. 2개 곱했는데 분자에는 하나짜리가 2개가 더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숫자 3개 곱했지. 그런데 분모에는 2개씩 곱한 게 3개가 더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4개 곱했습니다. 그런데 분모에는 4개가 아닌 하나 적은 3개씩 곱한 게 몇 개? 4개가 더해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이 녀석은 하나씩 지어서 A 더하기 B 되겠네요. 여기서도 하나씩 더해서 분모는 A, B 더하기 요거 하나 지어서 B, C 더하기 요거 하나 지어서 C, A. 자, 여기에서도 뭐 지웁니까? D 지어서 A, B, C. 자, 그리고 요 A 지어서 B, C, D, B 지어서 C, D, A, C 지어서 D, A, B라는 요런 구조가 나오네요. 그럼 조합 평균 대상 5개짜리. 우리 뒤에서부터 하나씩 지어나가 볼까? 뒤에서부터 하나씩 주면 뭐 나오겠습니까? A, B, C.